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여 년 전 홍성군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광주군공항 이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내일 만납니다. 최근 내린 비로 완도 3지역 제한급수가 1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됐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이한철 대표에게 버스회사 폐업 신청 후 면허권 자진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는 10여 년 전 충남 홍성군청의 예산 편취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홍성군청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 100여 명이 적발됐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홍성군청 예산 편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댔던 예산은 예산 명칭 201-1번 사무관리비. 물품 구입을 가장해 2005년부터 5년 동안 7여여 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 65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될 그를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4년 전 홍성군청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 명품 넥타이 등을 사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홍성군청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적발됐던 공무원은 대부분 7급 서무 담당. 전남도청 역시 부적절한 물품 구매자로 서무 담당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전임자분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행적 물품 구매라는 주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홍성군청은 외부 민간업체가 사무관리비에 비리에 온상이 된 반면 전남도청은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내부 매점이 창구가 됐습니다. 대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홍성군 의원 한 명은 사무관리비 편취 관행이 수사에서 드러나자 하루 뒤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청은 수사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해이돼 있고 홍성군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공직 쇄신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직사회 명예훼손을 운운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에서 사무관리비 문제를 꺼내지도 않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실국장 회의에서였을 뿐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40여일 만에 수사를 마친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달리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예정했던 중간 감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평군이 다음 달 예정했던 광주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광주 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게 공공 기준만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 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 받게 될 소음 풍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회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로 통큰 결단을 요구해왔던 두 단체장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록 지사에게 빠른 만남을 제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정치 지도자와 지역 리더들의 통큰 결단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겁니다. 군공항 이전과 광전남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만나줘야 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반면 언급을 자제하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그리고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 대책과 관련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준원 입장은 강경시거든요. 준원 입장에서 통큰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강 시장과 김 지사 모두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시에 요구하는 통큰 결단, 즉 큰 보따리는 광주시가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협약한 약속 이행입니다. 기피 시설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광주 군공항 수용에 앞서 전라남도가 도민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열쇠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국제공항 이전 약속 이행이라는 겁니다. 민간공항 이전 방안부터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는 10일 만납니다. 실무자들은 상호 현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시도지사가 만나 합의문 서명이나 발표로 이어질 정도의 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광주 전남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1년가량 물 부족에 허덕이던 전남 완도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어제부터 해제됐습니다. 섬 주민들은 이번 비로 물 축제도 가능할 정도라며 반겼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말랐던 섬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저수지 두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2달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월 중순쯤에 저수율이 약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4월 중순경에 약 80mm 정도 비가 오고 이번 5월 달에 이제 지금 4일 정도에서 270mm 비가 오고 해서 완도군 보길도의 상수원인 부황제입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비로 42만 톤에 달하는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노화도와 보길도 주민들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폭우로 보길도 270mm 등 완도 지역에는 평균 2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길, 노화, 금일, 소안, 넙도 등 5개 섬에 잠겼던 수도관도 일제히 열렸습니다. 가뭄으로 관광객이 끊겼던 음식점도 기대감에 부풀고 아주 물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 여기 노아 보기 소아는 물축제. 물 부족에 설거지 걱정으로 모이기 꺼리던 어르신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합니다. 물 따면서 조매조매하고 이놈 떨어지면
이제 얼로 가지러 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물이 급수가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이제 물이 풀린 게 안 좋소. 물 사용이 자유로워진 섬마을 세탁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더 심했죠. 이제 가뭄이 해제돼서 마냥 기쁘죠. 보길도와 노하도의 유일한 대중목욕탕은 이번 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시설, 그리고 물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지금 개장 예정 중입니다. 완도군은 제한급수를 해제하지만 가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 절약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뭄은 해소됐지만 섬 주민들은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가뭄 대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수제가 해제가 됐다 하지만은 또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다시 도로 그런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번 폭우로 섬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80%를 넘겨 다음 달 장마의 시작을 감안하면 농사에 물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8배 3보1배 집회에 이어 40m 높이의 고공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 2명이 40m 난간에서 위태로운 고공 농성을 이어갑니다. 제품 저장 탱크에는 10년차 일당 7만 원, 한 달 초과 근무 100시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점령한 이들은 인도계 다국적 기업에서 카본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1년마다 임금 인상이 되면 상임금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뺏어갔던 걸 원상 복구해달라.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면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방진복을 5벌로 한 달을 버텨야 하고 일회용 장갑은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박스를 주면은 10명이서 그거를 나눠서 입어야 돼요. 제대로 안 시켜서 집에 가면은 이런 데가 까만 게 묻어 있고. 파업이 길어지자 현장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받는 일당은 23만 원.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 하청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죠. 근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상여금 350%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 7%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고공농성을 그만두고 다시 교섭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된 단체 협약은 거의 합의하고 저희가 수용을 거의 한 상태였거든요.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갖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법으로. 원청은 이번 파업이 하청과 노조 사이의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수 산단 설립 이래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 재배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논타작물 전환 재배 신청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6,518헥타르를 접수했으며 이는 전환 목표 대비 116%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쌀 적정 생산 TF팀을 운영하고 논타작물 재배 필요성을 홍보해 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한철 태원유진 대표에게 버스회사 폐업 신청 후 면허 자진 반납과 양도양수 협상 기간 버스를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한철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고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가 알아서 하라는 주장을 했지만 현행법상 태원유지는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7월부터 시내버스 임대 운영을 계획했지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문화 가족의 우리나라 선거체험 이야기를 듣는 나의 선한 이야기 콘테스트 왕중왕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주권의 가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6차례의 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선거 체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2023년 전국체전 이색 성화봉송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기원과 독특하고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색 성화봉송 아이디어를 선발해서 전국체전 성화봉송 중 이색 봉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2028년까지 마늘 우량 종구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주로 다른 지역에서 마늘 종구를 구입해 마늘을 재배하면서 해마다 20억 원가량이 지출됐는데 자체 배양된 우량 종묘를 사용할 경우 최대 40억 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암 국민장학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암군을 이끌어갈 영암스타 50인을 선발합니다. 영암스타 50인은 영암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업과 예체능 분야의 숨은 지역 인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영암스타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재능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한평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한평군은 서부지점 등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고 농업기술센터는 토요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완도군 약산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돌담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일부 빌라 밀집 지역에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섞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하고 음식물 혼합 배출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공용 용기 마련 등을 빌라 건물주에게 협조 요청하고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안내문도 빌라촌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에서 근로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현재 3인 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3인 1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예외 규정을 두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알리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전남 외의 지역 거주자가 가입하면 전남 사랑 도민증이 발급돼 남도장터 등 19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라남도는 온라인 기념 이벤트, 가맹점 추가 지정 등 가입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도와 제주로 오가는 산타 모니카호가 취향 1년 만에 누적 탑승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운항을 시작한 산타 모니카호는 하루 2회 진도와 제주를 왕복 운영하고 있으며 취향 1년을 맞아 헌혈자 운임 할인과 승선 인증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1도, 무안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목포와 무안의 최고 기온이 21도가 되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바다 안개가 있겠는데요. 육상과 해상,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1도, 영암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목포 21도, 영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강진 8도, 장흥 7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어도의 낮 기온 19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카카스.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TV 잼에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I love Elmo. I love you. What a kitty.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them. 빨리 사면 배송비 없이 벌어줘야지. 조건 따져 환불하는 건 환불이 아니야. 이제 중고차도 클래스 있게 사는 거야. 이것이 K-클래스. K카. I'd walk through the ocean for you and more. 당신이 꿈꿔왔던 SUV EV의 시작. 더 기아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9년 연속 판매 1위. 핫시드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핫시드. 풍성.